불이 확 타오르는 거를 기대하면은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를 막 집어넣으면 불이 확 탑니다.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묵직한 장작인 거죠. 당장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당장의 결과를 내야 되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게 돼서 지푸라기를 자꾸 집어넣게 되고 불은 안 붙고 붙는 것 같았는데 금방 꺼져서 또 좌절하고 더 불안해지니까 지푸라기만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중요한 그 묵직한 장작이라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이라고 합니다. 최근 출간하신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제목부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내담자분들 대할 때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을 다룰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당연히 자기는 자기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편이 되도록 돕고 싶고 그 핵심은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 유튜브를 한 지도 한 7년 정도 됐는데 제일 첫 화면에다가 항상 내 마음과 친해지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지 내가 내 편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시절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에 레지던트 1년 차 때 저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신과가 처음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굉장히 심해서 입원한 분들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지금처럼 우울증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거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과 사별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오랫동안 꿈꿨던 진로나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힘든 거 아닌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지도해 주시는 윗년차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봐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의구심도 계속 들고 그렇게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마음이 나아진다고 한들 상황이 그대로인데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선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 신기하게 사람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약간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움직이듯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치우쳤던 생각의 흐름이 쪼끔씩 객관성을 띄어가는 과정에만 놓여도 상황을 다 스스로 원래 하던 대로 극복하거나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으시구나. 잠시 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져서 너무 부정적인 관점에 치우쳤던 게 문제의 핵심이 맞구나. 이런 동의가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로 계속 살면서 같은 경험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역시 상황이 힘든 거는 공감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료 볼 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습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나 자신이라서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실망을 하는 거죠. '아 나 좀 별로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관심 가졌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거를 경험하면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진짜 나고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부정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의
진솔한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가짜 자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자기만이 진짜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갭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놓이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책 제목에 담긴 내가 내 편이 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뭐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을 나눌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편 하면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편들어 주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고, 남의 편 하면은 내가 좀 비난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반감을 가지고 싶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당연히 나는 내 편이고 나한테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내담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제3자인 저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하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개인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위 자기 계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부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통상적인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바꾸려고 하고 지금까지 나는 좀 틀렸고, 그런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좀 몰아내고 새로운 자기로 재구성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 게 이 사회적인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개개인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새로운 자기를 계속 만들어 가려는 노력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로봇 같은 존재라면은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게 OS가 되고 이제 이러면은 딱딱 문제가 없죠.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감정이 굉장히 위축된다라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뭐 불안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조급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개인이 가진 어떤 잠재력,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 잠재력이 좌지우지되고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경험하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깝다.' 정말 개인으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자기를 우선 부정하고 부인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장점도 못 보고 위축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열정도 안 생기고 집중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또 자기를 비하하는 게 또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마음도 좀 안정적으로 쭉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자꾸 조급해지고 하다 말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실망하고 또 자괴감 느껴서 더 위축되고 이런 악순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편들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아 나 자신을 그대로 두고 시작을 하라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나를 바꾸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발전하고 싶은데 그대로 두라니.' 시작부터 싫어요. 근데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지 내 감정이 안정적이 되어서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의 의욕, 동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계발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자기 계발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한 계발이죠. 다른 사람들이 써 놓은 책, 살아온 삶을 모방해서 나를 개조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라서 우선 시작은 자기를 회복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자기감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집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지만 자기감이 생기고 그때 찾아오는 의욕과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제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경험을 하죠, 이 일을 통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심리라는 거, 뭐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거는 약간 뜬구름 잡는 거고 형이상학적인 거고, 실제 나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나를 좀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발전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확실하다. 오히려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계속 생기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해 가는 게 진짜 자기 계발이고 그게 진짜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일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다양한 사례를 넣어서 책으로, 글로 전달을 하고자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박관념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거다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바꿔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런 거고 '이건 문제고 바꿔야 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은 주관적이고, 남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틀이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틀은 왜 생긴 거냐? 갑자기 랜덤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틀은 아닌 거고, 자기가 살면서 그런 틀이 형성될 만한 경험들을 누적을 해 왔던 이유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인제 뭐 어린 시절 성장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10 년, 20 년의 기간이 그 안에 해당이 되죠. 흔히 경험되는 게 뭐 부모님으로부터, 가족 안에서 경험됐던 나 자신에 대한 느낌. 소위 "너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뭐 덜렁대냐? 너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물론 이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더 발전하게 성장하게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역시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이 감정의 상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아,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존재고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인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틀.' 이 틀 안에 내가 있는 느낌 때문에 나를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어렸을 때야 뭐 가정 안에서 살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쳐도 20 대가 되고 30 대가 되고 뭐 물리적으로 독립을 다 한 상태에서도, 심지어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전혀 연락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은 그 틀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나의 단점들은 이런 거니까 이거는 바꿔야 돼.' 이런 틀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위축된 마음으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동력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동력이라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캠프 같은 거를 할 때 불이 확 타오르는 거를 기대하면은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를 막 집어넣으면 불이 확 탑니다. 근데 비유를 하면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시적이고 실속이 없고.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묵직한 장작인 거죠. 그거는 막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데워지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한번 불이 제대로 붙으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내는데,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계속 긴장되거나 여유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당장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당장의 결과를 내야 되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게 돼서 지푸라기를 자꾸 집어넣게 되고, 그러니까 불은 안 붙고 붙는 것 같았는데 금방 꺼져서 또 좌절하고, 더 불안해지니까 지푸라기만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중요한 그 묵직한 장작이라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가까운 상태에서 늘 관찰하고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존중한 상태에서 수용하면서 바라보는 그 태도가 진짜 중요하고 그 태도를 가지는데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듯이 변화가 되진 않거든요. 시간도 좀 걸리고 노력도 좀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는 겉에서 봤었을 때의 어떤 행동의 변화나 어떤 달성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묵직한 나무에 불을 붙이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그냥 듣는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푸라기를 자꾸 넣으면서 금방금방 소진되는 자신을 경험하면서 좀 낙담이 된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이해가 좀 되시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